시작하겠습니다. 종가상 2040선은 지켰네요. 2050선 넘고 종가는 2040선에서 끝난 것만 해도 벌써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이어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어제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양봉이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시가보다 조금 종가가 낮은 음봉의 모습이 파란불이 켜졌죠. 오늘 외국인 다시금 소폭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 기관도 많진 않지만 팔았습니다. 특별히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좀 심했었는데요. 오늘 그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장 초반만 신고가 경신해 놓고 종가상은 조금 조용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정유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자세한 종목의 종가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호재 소식에도 국내 시장 하루 만에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죠. 3월 20일 화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수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한 후에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24% 하락한 204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2천억 원 넘게 출회되고 외국인도 엿새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외국인 183억 원, 기관 356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느덧 12거래일째 54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강세로 장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전환한 후에 53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79% 하락한 53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째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관 441억 원, 외국인 69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유로화 강세에 어제보다 40전 하락한 1121원 90전에 출발했는데요. 장중 호주 달러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낙폭 반납하고 상승 전환했죠.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60전 상승한 1124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오늘 0.56% 강보합권에서 126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에서 0.76% 하락한 32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와 하이닉스,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KB금융도 1.27% 하락하면서 42,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2% 오늘 하루 크게 밀려나면서 36,45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CJ 오쇼핑과 다음도 2%대로 밀려났고요. CJEN은 역시 0.98% 하락하면서 33,3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루드밴드는 반면에 1% 강세 보이면서 오늘 3,46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SFA와 CJ는 1%대로 밀려났고요. 젠백스 역시 3.82% 하락하면서 39,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기계와 은행, 증권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먼저 은행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가 기관이 매도하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 2.2% 밀려났고요. 기업은행 역시 2.07% 하락하면서 14,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대 밀려났고요. 신한지주 역시 약보합권에서 44,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증권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0.99% 하락하면서 6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과 교보증권 모두 1%대로 밀려났고요. 키움증권도 3.12% 하락하면서 7만 1,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 역시 오늘 기관의 매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3.16% 하락하면서 64,3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도 2.35% 밀려났고요. YG원이 4.69%, 넥스턴은 4.61% 급락하면서 오늘 3,9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석유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오늘 정유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24% 상승하면서 17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GS도 3.62% 상승했고요. SO일 역시 2.95% 상승하면서 12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세종시 출마 선언에 오늘 세종시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세종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산업이 오늘 가격체 한포까지 오르면서 1,47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라테크와 영보화학, 자연과 환경 모두 5%대 강세 보였고요. 재룡산업 역시 3.58% 오르면서 3,0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건설하는 도시 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하루 철도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대호 AL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56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세명전기도 3.15% 상승했습니다. 오늘 선도전기도 5.82% 급등하면서 3,18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독일이 신재생에너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총 296조 원 상당에 달하는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웅진에너지가 4.71% 상승하면서 7,120원에 또 성융광전 투자도 6.38% 급등했습니다. 오늘 넥솔론과 SKC 솔믹스도 2%대 강세 보였네요. 삼성물산이 해외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 상승하면서 79,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대규모 수주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6.88% 상승하면서 3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T뮤직이 음원 이용료 인상 기대감에 나흘째 급등했는데요. 오늘 KT뮤직은요. 10.52% 급등하면서 3,2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종가 코스피는 2042, 코스닥은 535까지 밀렸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 확인해 볼게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종가상 2040은 지켰는데 외국인 막판에 들어오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지켜냈네요. 예, 코스피는 하루 만에 조금 더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2040선 진입 이후에 이제 또 그 탄력 둔화되는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아래로 0.5%씩 좀 움직인 후 또 결국 4포인트 하락해서 2040선 지켜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특별한 악재가 있던 건 아니었고요. 어제 상승에 따른 되돌림, 그리고 또 중국의 휘발유 가격 인상과 물가 관련 발언에 대한 부담감, 또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그 프로그램 매물 출회 등이 일단 시장 흐름을 좀 제한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수급 부분에서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흐름 계속 이어졌는데요. 개인만이 2,100억 원 정도 이제 1,700억 정도 주식을 샀고, 외국인이 31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은 220억 매도에 그치면서 일단 별다른 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그 선물 2,0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그 프로그램 그 매물을 2,400억 정도 좀 끌어낸 모습이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그 IT 업종이 0.2% 소폭 상승하면서 그 상대적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고, 또 반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금융, 보험, 증권 관련 업종들은 1%대의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어제 오늘 특징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수년내가 도는 것 같습니다. IT, 삼성전자가 버티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에 또 기대할 만한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질환 흐름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 동안 좀 가풀하게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완만한 상승 기조 유지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경기와 실적 모두에서 또 당장 좀 탄력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낼 만한 이런 모멘텀이 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모멘텀의 경우 일단 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뭐 그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좀 비슷하게 내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 뭐 고용, 제조업, 소비 지출 뭐 이런 그 주택 가격 지표를 제외하고서는 일단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반기 이후부터 일단은 좀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대치도 같이 이제 올라온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뭐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려면은 일단 한 단계 또 높은 그 경기 지표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경기 관련해서는 일단 선행 지표들은 선행성을 가진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돌아서는 모습 연말부터 나타나긴 했지만은 아직 좀 핵심으로 좀 볼 수 있는 가격 관련 지표들이 그 눈에 띄게 좀 의미 있게 좀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증시에 한 단계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경우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이 좀 그 강도 높은 재정 견축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 좀 회복 속도는 좀 완만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일단 경기 모멘텀이 일단 시장에 좀 그 영향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모습에서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역시 좀 자신감을 그 시장에 심어주기까지는 아직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분기 기업 실적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게 될 텐데요. 기업 실적 역시 시장 전체를 끌고 나가기엔 좀 힘든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빠르게 하향 조정된 이후에 또 일단 최근 속도 조절 국면에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우는 컨센서스 관련해가지고 일단 3월 들어와서는 조금 올라온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역시 작년 대비해서는 한 11% 이상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1분기 실적의 바닥이라는 뭐 낙관론 또 그리고 빠른 실적 회복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좀 비관론이 좀 함께 좀 부딪히고 있어서 아직 그 실적이 좀 그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장을 좀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탄력적인 주가 상승 흐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별다른 모멘텀 없이 좀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는 것은 유동성의 힘이 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또 다른 대형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지금처럼 이제 좀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쉬고 이런 좀 완만한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뭐 업종 선택에서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좀 모두 가지고 있는 IT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또 그리고 그 재정 위기 완화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금융 관련 업종들에 좀 관심을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차, 금융 섹터, 경기도 실적도 딱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는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 박승진 선임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042 코스닥 535선으로 끝난 날 두 분의 전문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승승장구, 삼성전자, 삼성생명, 상승 랠리는 어디까지일까? 두 번째, 둔화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의 핵심 요인은 왜 덜 사는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의 특별히 투신권의 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할 만한 종목 콕 집어 알려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분기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얘기겠죠? 소재주를 보자 라는 이슈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고가에 오늘 힘입어서인지 또 한 번 장중에 127만 7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 두 종목 모두 다 올 들어 20% 넘는 상승률. 시장 대비 2배 이상이나 더 뛰어올랐는데 진짜 어디까지 갈까요? 특히 삼성전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금 뭐 벌써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약 150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예. 펀더멘탈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보증 수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캐시카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메인 기관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쪽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봉의 차트인데요. 지금 67만 원을 작년 8월에 찍고서
지금 120만 원 후반대까지 왔습니다. 거의 더블 퍼센트 이제 가까이 거의 다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30만 원 중반대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애플 컴퓨터인데요. 애플 컴퓨터도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 너무 흐름이 좋다라는 점이죠.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삼성전자, 애플 둘 다 모두 저가의 동침이지만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생명을 보시면요. 삼성생명이 지금 이게 상장일 날 그때 신규 시작가가 11만 9,500원이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러 가는 그런 파동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수평 잡고서 되돌리는 모습들이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볼 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건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종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지금 일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지금 네. 86,000원대 61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율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일 99,700원에 지금 맞고 떨어지는 게 10만 원이라는 저항 라인에서 한번 되밀리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보면은 레벨업을 시키고 횡보하고 레벨업을 다시 시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130만 원 중반 정도 가면은 이익 실현 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 시장 가격이었죠. 시초가 12만 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매수 대응으로 하는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130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삼성생명은 12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1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삼성생명을 아까 매매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신규로 12만 원까지 노려볼 만한 분들을 위해서 네. 언제쯤 들어가면 좋은지. 지금 일단 10만 원이라는 그 가격 저항,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가능하면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부터 그 아래로 이제 99,000원, 9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서 걸리는 선까지는 어느 정도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타이밍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뭐 분봉도 활용하고 뭐 매수 주체도 활용해야겠지만 그런 파동은 오히려 휩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일정량의 물량을 어느 정도 걸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추세 매매로서 임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사놓고 묻어두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을 깔아놓고서 걸리는 데까지 받아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95,000원 밑으로 가면 좀 많이 좀 잡아서 들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면 워낙에 조금 이격 괴리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잘 달리기 때문에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하죠. 오히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95,000원 정도 오면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둔화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의 핵심 요인은? 이라는 이슈인데요. 외국인이 오늘도 막판에는 사주면서 현물을 일단 팔지 않은 것으로 6거래 연속 사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40억 순매수이고 어제는 345억 순매수. 근데 전날로 넘어가면 뭐 3천억, 2천억, 뭐 5천억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은 거의 안 샀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글쎄요. 왜 안 사는 걸까? 너무 앞서서 많이 사섭니까? 요즘은 삼성전자도 조금씩 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삼성전자, 삼성생명 쪽으로 외인들은 그냥 지수 맞추기에 어느 정도 걸쳐놓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익 실현에 대한 제공을 기관들이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이죠. 외인과 기관은 서로 간에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라이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놓고서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사게 되면 지수가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 조금 약간 약삭빠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시장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일본 엔화 약세 쪽에 배팅을 했다라고 해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정부 자체도 묵인을 했기 때문에 랠리가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110선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한 115 정도까지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 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더 저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큰 그림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왜 이렇게 비추세 국면에서 지금 가다 놓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진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지수만 잡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 삼성생명만 올려놓고 다른 종목군들로 돌아가면서 두드려 맞고 있는 형국. 그러다가 이제 매도 주체가 없으면 조금 튀어 올라오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 흐름들밖에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을 돌려봤는데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NHN 정도 말고 NC소프트인데 그 정도 빼고는 올라간 종목이 없다라는 정도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밀려가지고 또 반등을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국면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일이 있는 달에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2월 달 저는 이제 샌드위치 얼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만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2050선이 지금 막혀 있는데 여기서 한번 2050선을 뚫는 강한 한 방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전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내일장 전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엔화 약세 배팅한 트레이더들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서 정신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자금, 돈의 흐름은 일단 통화 쪽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점도 분명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도 엄청 상승을 했죠. 그 부분은 분명히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천수답 시장처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엔화 약세 베팅에서 일본 니케이 끌어올리느라 좀 정신이 없어서 우리 한국 주식은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살 생각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우리 주 대리님으로부터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번엔 이슈 세 번째, 기관 특별히 투신권 환매에 대응할 만한 종목은 이라는 이슈인데 그래요. 뭐 투신권도 2050선 이쪽 걸쳐서는 계속해서 지금 환매가 일어나나 봐요. 투신권이 최근에 계속 못 사고 있었죠? 네, 지금 최근에 2011년 작년 6월 이후로 9개월 만에 이제 자금이 100조 원 밑으로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 LTRO 시행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2000선 돌파하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 환매가 그 국내 기관의 수급을 조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월 초에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환매 물량이 커지고 있는데 3월 현재 지금 설정액은 69조 원으로 1월 중순에 비해서 약 4조 원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 수급 화면 제가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개월 누적 수급 현황인데요. 지금 파란색은 이제 팔았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당연히 샀다는 뜻이겠죠. 지금 외국인 지금 2개월 누적 그 수급을 보시면 쭉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 쌓여 있고 그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가장 큰 주체는 바로 이제 가운데 투신권 물량인데요. 이 투신권 물량으로 인해서 최근에 증시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 아까 서두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지금 매수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그럼 당연히 기관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물량이 조금씩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좀 팔아도 어느 정도 타격을 안 받는 종목,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기관이 팔 게 없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기관이 팔 게 없는 종목,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 그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들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그 안에 이제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원랜드라든지 뭐 KTNG라든지 한전기술, 뭐 대한생명, 현대백화점, 삼성카드 등등등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GS 지금 제 기술적 차트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팔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인데요.
특히 GS 같은 경우 최근 흐름 보시면은 62,000원 라인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000원 밑에서는 뭐 길게 보면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은 63,000원 이상이더라도 지금 7만 원 밑에 한 6만 8, 9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업사이드 룸이라고 하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단타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정유주에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쏠렸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관 펀드 환매에 대응할 만한 일은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으로 기관이 하도 많이 팔아서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종목을 좀 찾아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정유주, 특별히 GS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슈 넘어갑니다. 1분기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이제 소재주 보자. 특별히 지금껏 부진했던 화학과 철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사실은 오늘 특별히 일부에서도 화학과 철강주는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의견이 특별히 많았던 날입니다. 왜 그런지. 일단은 지금 지난 그 양회에서 계속 뭐 경제 성장률 목표를 7.5%로 하향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후진타오 쇼크라고 하죠. 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위축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1, 4분기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특별하게 나올 얘기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올 텐데 꽃샘추위를 지나고 나면 4, 5월에 소비 촉진의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소비 부양 효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고요. 특히 뭐 소비 회복에 따른 제조업 경기까지 모멘텀 강화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타오 관련해서 이제 후진타오 발언 같은 경우는 오해한 측면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중국의 부동산 가격 규제 의지는 전체적인 시장을 죽이려는 의지가 아니라 일부 어떤 지역마다 좀 과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특히 부동산을 다 잡겠다 이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소재주, 그 중에서도 뭐 현대제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그리고 그 밖에 뭐 화학 종목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1,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실적 이익 전망치가 조금 내려가는 감이 있어서 내려간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 때문에 좀 낙폭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철강화학이 안 그래도 밀리는 건 뭐 어떻게 당연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중국 때문에 낙폭이 커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4, 5월 들어서는 또 중국 같은 경우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뭐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반드시 던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국 상해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해도 좀 잘 가다가 네. 약간 꺾인 면이 있죠. 지금 상해 종합지수 흐름 일봉상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고점 이어보면은 지난 2월 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2000선을 막 강하게 돌파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비슷한 국면에 중국도 고점을 이어왔던 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을 좀 뭐 돌파를 한 상황인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양회 이후에 특히나 이제 강한 음봉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흐름상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2000선에서 2050선을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국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상승 탄력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재 특히나 뭐 오늘 종목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락앤락 같은 종목 최근에 3만 원 라인에서 강하게 지금 저가 반등 나왔거든요. 특히 이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금 뭐 한 8% 종가 기준으로 8% 32,900원 종가 나왔는데 오늘도 그 고점 뚫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네. 아마 오늘은 차익 실현 세력 때문에 지금 잠깐 쉬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남아있는 중국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중국 실망 때문에 빠진 부분은 반드시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철강, 화학 섹터 갖고 계신 분들 쉽게 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있으면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우 대리의 내일장 전략 확인해 보고 싶은데 2050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숨을 고르고 있다.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실적 측면에서 흐름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거시적인 모멘텀들이 뭐 어떤 큰 이슈들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조금씩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기대했던 중국 이슈도 별거 없네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뭐 양적 완화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역발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다른 종목들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로 그 수급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을 또 좋게 보는 이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2012년 EPS 전망치 상향 조정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 금융주 위주로 먼저 이 실적 그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 금융주만 올라오는가 했는데 그 다음으로 바로 따라서 이제 유틸리티, 뭐 하드웨어, 전선, 음식료, 담배, 운송, 뭐 그밖에 여러 종목들 강하게 지금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것만큼 주식시장, 특히 종목에 좋은 여건이 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50선 앞에서 지금 조금 뭐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올 만큼 나왔다 싶으면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여력이 쏠릴 겁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우상향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일정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그 비샘전자 상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올 들어 처음 지금 상장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ED 관련 종목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서울반도체라든지 LG이노텍은 워낙 흐름이 계속 좋았고요. 지금 서울반도체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조만간 특히나 내일 기점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오늘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내일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상장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을 좀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수요일 내일 그 방송 공중파에서 여러 그 새로운 드라마들이 시작을 하는데 더킹 투하츠, 옥탑방 왕세자 등등 뭐 지금 펜엔터라든지 초록뱀, 키스트, IHQ, SM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그 날 뭐 시청률 특히나 뭐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라마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뭐 필승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금요일에는 물가 관계 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때 정유, 유통, 통신 그 최근에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금요일에 주주총회 이제 3월 말 되면서 주총이 많이 열리는데요. 3월 23일에는 672개사가 주총을 개최를 합니다. 보통 주총 전후해서 좀 뭐 좋은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엔터주라든지 바이오주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래 비전에 관한 그 계획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주총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 내일은 비샘전자라는 코스닥 종목의 LED 관련주 상장과 드라마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 시청률 체크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의 전략에도 역시 실적의 중요성 뭐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어서 그 밴드는 동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밴드 상단으로 제시해드렸던 2050선을 이제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2050선에서 밀리는 모습들, 오히려 또 오랜 기간 밀렸습니다. 한 일주일, 거래일수 한 5일 정도 밀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응집력이 강화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뭐 펀더멘탈 쪽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중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장대 양봉, 불기둥 한번 세우지 않을까라고 지금 확률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50선 누구나 아는 쉬어가는 마디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쉬고 있다라는 점, 그것도 세 번째 돌파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으면 재미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 이제 호객 행위 파동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대 매도 포지션들 있죠. 선물 쪽의 매도 포지션들도 한번 잡아먹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50에서는 이제 조금 밀리면 밀릴수록
단기적인 저가 매수로 인해서 불기둥 한번 세울 때 팔 수 있는 물량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그걸 카운트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생명 쪽으로 매기세는 좀 그만 갔으면 하는 게 일단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일단 20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 저는 한 2040 기준에서 한 2% 정도 카운팅 해보니까 한 2070에서 2080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3월 판단합니다. 달 안에요. 예, 이번 달 한 8거래일 안에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혹시 그래서 기관의 네, 1분기 마감 뭐 펀드 수익률 재고 그 측면도 좀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 워낙에 그런 쪽에 말들이 많아서 말일날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 예상되는 건 다음 주 정도 중반 정도쯤에 한번 하든가 아니면 좀 빨리 해서 이번 주 말에도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어리버리하게 끝난 날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한 마이너스 한 20, 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0 정도 약보합 끝나고 이런 날 뭐 어리버리하게 시작해서 5분봉, 선물 5분봉에서 또 장대 한번 세우면 그때 또 미친 척하고 한번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수익률들이 개인분들 수익률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면 깨지는 그런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쪽으로도 조금 개인들 수급이 많이 몰려 있고 현대모비스도 반등하는 것 같더니 60일선 또 깨고 내려가서 또 제자리로 가고 지금 뭐 그냥 삼성전자, 삼성생명 말고는 건들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되면 반대쪽인 뭐 테마주들이 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테마주는 또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또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종목들이 힘드니까 저는 이번 상승 파동에 나올 때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흐름 가진 종목군들 특히 뭐 OCI 같은 경우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물려 계시는데요. 그렇죠. 네. 25만 원이라는 그 저항 라인, 지지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매기세가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증권주 쪽에서 파동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미래세 같은 경우도 좀 밀리고 있다는 점들도 보시면은 분명히 그런 파동들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밴드 설정은 밴드 하단은 1980이고요. 밴드 상단은 2050입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 2070에서 80 정도까지 오버슈팅에 대비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쑥 올라올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최영욱 대리님의 관심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특히 지난주, 이번 주 중국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중국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 뽑아봤습니다. 락앤락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아까 잠깐 언급하신. 네, 예. 락앤락 제가 뭐 이 종목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지난주 목요일에 굉장히 강력히 형성되었던 기간 매수에 힘입은 굉장히 장대 양봉이 형성이 한번 됐었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거시적인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양회 이후에 중국 관련 종목들 모멘텀이 조금은 죽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실 수는 있지만 긴 흐름을 보셨을 때는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012년에 그 뭐 중국 쪽에 프랜차이즈 100개점 출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좀 다변화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의 생산 공장 가동률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회복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사연이 많은 종목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오버슈팅된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급격한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줬습니다. 그때 당시 PER 30배 이상 적용을 하면서 뭐 다들 알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종목 고평가는 됐지만 그만큼 실적 나올 거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의 성장력은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지금 이제 작년 말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또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는 좀 주목을 슬슬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점선으로 아래쪽에 이어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연중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중 저점은 2010년 5월에 한번 강하게 돌파된 이후로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저점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목요일에 강한 그 종가 기준으로 8% 넘게 상승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금 리스크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 쉬지 않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매수 들어왔던 날이 지난 15일 이날인데요. 기관이 77만 주 막대한 물량 사면서 들어왔지만 예. 지금 그 이후에도 외국인 매도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꺼림칙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뭐 조만간 계속해서 외국인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투자자분들 좀 반드시 유념을 먼저 해주셔야 했으면 하는 점이, 아주 제가 원래 장기 투자 위주로 보는데 이 종목은 아주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투자 기간은 3개월로 잡았지만 목표가 달성이 되면 금방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매매하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될 거, 오늘 매수가 32,1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32,500원 밑에서는 한번 좀 잡아보셔도 되고, 손절가는 3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전 고가 부분인데 좀 첫날 강하게 상승한 뒤로 차익 실현 2번 강하게 나오면서 쉬었다가 오늘도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부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는 즉시 아마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은 갖고 가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의외로 있습니다. 쑥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 얘기하셨고요. 35,000원 도달되면 곧바로 차익 실현할 준비도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세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 알아보죠. 네, 제가 금일 갖고 나온 종목은요,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그 SBS TV하고 라디오 쪽에 그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회사인데요. 뭐 일단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로는 일단 SBS 미디어 홀딩스가 상승했다라는 점, 그 근래 한 6거래일 동안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파동들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SBS 미디어 홀딩스고 65%에 가라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그림이 지금 썩 나쁘지 않은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상하단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 61선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많이 꺾였죠. 많이 꺾이고 다시 상승하고 지금 되밀리는 모습. 지금 그래서 61선, 60주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이제 시초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200원, 손절 라인은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대용 대리님의 관심 종목 SBS 콘텐츠 허브였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의 키 맞추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심 종목 모두 한 종목씩 공개 받아봤고요. 먼저 최욱 대리의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존 종목 이제는 AS 받는 시간이 왔어요. LG화학 20%, 삼성테크윈 15%, NC소프트, 한진해운, 테라세미콘, 현대중공업 종목이 6개여서 두 판을 나뉘어 확인하겠습니다. 자, 삼성테크윈이 좀 많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뭐 오늘 좀 빠지는 건 이해가 당연히 되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30% 넘습니다. 테라세미콘은 결국 어제 오늘 계속 밀리면서 전력 매도 사인 내셨고, NC소프트는 뭐 괜찮아요. 바닥 찍고 잘 올라오는 중입니다. LG화학도 그래도 조금 다지기를 하는 중입니다. 두 자릿수 수익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한진해운도 약간은 쉬는 국면인 것 같고, 예, 최근에 가장 얘기하신 현대중공업이 의외로 아직은 좀 조용한데요. AS 먼저 테라세미콘을 빼시는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테라세미콘 오늘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참 아쉬운 종목인데요. 최근 뭐 IT 경기라든지 뭐 하는 일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뭐 강한 탄력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수급상의 요인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일단 네. 3만 원 선 무너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29,000원 선까지 뭐 강하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특히 거래량 쏠리면서 무너졌는데, 이런 종목들 특히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이평선들 무너지면서 나오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그 스카이라이프라든지 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좀처럼 회복을 잘 못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올라올 건 분명하지만 지금 시간이 흐름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손절을 결심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장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손절을 했던 그 현대제철도 언급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현대제철 들고 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중국 관련 얘기를 많이 했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탄력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도 흐름 좋았고 하이스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라인을 선정한 구간에서 이번에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수익률 뭐 실현 차원에서 손절을 결심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언급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지금 제가 추가 매수한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5월 15일에 디아블로 관련 소식도 있고
뭐 사실 따져보면 경쟁 업체고 경쟁 게임이지만 지금 게임 업종 전반적에 대해서 좋은 흐름을 줄 수 있다는 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비슷한 시점에 또 이 NC에서 나오는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상반기 모멘텀이 점점 더 강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 대리님 신규 존재 61선 깨져서 일단 테라세미콘은 빼시겠다는 AS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대영 대리님의 기존 포트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훨씬 더 약간 심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세 종목 국순당, 하림, 녹십자 모두 20% 비중이었군요. 누적 수익률 확인합니다. 자, 국순당이 뭐 4.5%, 하림이 그래도 제일 좋네요. 12.5%, 녹십자가 가장 부진한데 오늘 종가가 정확히 말씀하셨던 손절가여서 그럼에도 보유 의견 내신 이유부터 설명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펀더멘탈로 잡아냈을 때 한 15만 원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손절 라인까지 왔는데요.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그 FTA 체결로 인해서 뭐 반대쪽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이 꼬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이격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반등에 나오면 또 새롭게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전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국순당과 하림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번 주에 그 AI 그 저병원성이라 다행히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승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좀 흔들림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지 않나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회사하고 거의 뭐 1년에 300억 정도씩은 벌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양호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도 되고 그리고 한 달 내에 그 40% 정도 그 닭 가격이 공급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지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순당 말씀드리면요. 국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수익이 나는 종목군이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술 소비량은 어느 정도 비례해서 경기와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림하고 국순당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최영욱 대리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최영욱 대리님은 오늘 신규 종목을 얘기하셨습니다. 락앤락, 기존에 있었던 테라세미콘은 빠지고 연두색 보이시죠? 지금 9시 방향 부근에 15% 오늘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목 숫자는 여전히 6개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 종목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뭐 경쟁작이라도 신규 게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고 나머지 종목 모두 다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말씀하신 락앤락의 경우에는요. 뭐 유상증자 고평가 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35,000원까지는 기관의 강력한 최근의 수급을 봤을 때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32,5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 의견으로 보셨고요. 이번에 주대영 대리님의 완성본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역시 9시 방향에 나오네요. 20% 비중으로 SBS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이 새롭게 실려 종목이 4개로 늘어납니다. 가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대 주주인 SBS 미디어 홀딩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키 맞추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4,200원. 오늘 신규 종목이고 녹십자까지도 약간 부진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긴급 AS 쪽지 와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동양증권 도남지점 김주선 대리님께서 쪽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포트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한 의견인가 하면요. 와이즈원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포트에는 10%로 빨갛게 나오는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전량 매도 사인으로 좀 처리하시게 된 거 6.5% 정도 이익 실현이네요. 이렇게 일단 포트에서 빼겠다는 의견 주셔서 대신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욱 대리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 나온다고 합니다. 주택 지표인인 만큼 결과 좀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